안녕하십니까? 더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에어컨 리모컨을 손바닥 위에 얹고 망설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방방곡곡 빌라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서 에어컨을 설치해 온 지 20년이 넘은 조정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다리 차도 없이 손으로 실외기를 이고 지고 다녔고 거실 창턱에서 줄에 매달려 나사를 조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 나이가 지금 우리 손주들보다도 어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가구를 만났고 수만 대의 리모컨을 잡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에어컨을 비싸게 들여놓고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재구실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버튼 하나, 배치 하나가 전기요금을 절반 아래로 낮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바로 실천하시면 이번 여름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현장에 뛰어들었던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흔치 않았고 실외기를 놓을 데가 없어 베란다 난간에 매달아 두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충남 아산에 계신 85세 할머님 댁에 설치를 갔습니다. 그 댁은 논바람이 잘 드는 집이라 덜 더울 줄 알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이라서 낮에 달궈진 열기가 밤새 빠지질 않고 실내가 33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어컨 설치해 드리고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2달 뒤 전화가 왔습니다. 전기요금이 12만 원이나 나왔어. 이거 고장 아닌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계를 달아드리는 것만으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설치가 끝나면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2달 후에 꼭 다시 전화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얻은 살아있는 경험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외출 때마다 에어컨을 끄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0분 이하 외출이면 그냥 켜두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아껴 써야 한다고 평생 들어오셨고 빈집에 전등 하나만 켜져 있어도 허둥지둥 끄고 나오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에어컨, 특히 2010년 이후에 나온 인버터형 에어컨은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거는 순간에 가장 많은 연료를 씁니다. 집을 떠나 30분쯤 지나면 실내 온도가 다시 3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실외기가 5분 동안 한껏 힘을 씁니다. 이때 사용되는 전력이 짧게는 1kWh, 길게는 1.5kWh에 달합니다. 누진 구간에 걸리면 짧은 5분 사이에 250원 넘게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이런 외출이 서너 번만 반복돼도 전기요금 고지서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켜둔 채 나갔다 돌아오면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 실외기는 힘을 거의 쓰지 않고 천천히 돌아가니 누진 구간도 훨씬 늦게 올라갑니다. 제가 전남 곡성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 댁 2달치 사용량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을 하루 3번씩 보러 나가시는데 늘 전원을 끄셨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 삼아 켜두고 다녀오세요 하고 말씀드린 뒤 한 달 뒤에 확인했더니 전기요금이 7만 3천 원에서 4만 1천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3만 2천 원이 그냥 절약된 셈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습 모드 이야기입니다. 비오는 날 젖은 빨래 냄새라도 날까봐 냉방 대신 제습을 켜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습 모드가 조용하고 바람이 약하니 전기를 덜 먹는다고 믿으시지만 실외기는 같은 힘으로 돌아갑니다. 제습은 공기 중 물방울을 응결시켜 물바지에 떨어뜨리는 과정이라 압축기가 쉬지 않고 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습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습도가 80%를 넘는 장마철에는 제습으로 실내 습도를 60% 정도로만 내려도 체감 온도가 3도 이상 낮아집니다. 그럼 냉방을 24도로 놓을 때와 제습
26도 조합의 전기 소비량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몸은 더 상쾌하게 느낍니다. 제가 서울 구로구에 계신 76세 할머님 댁 두 달치를 자료로 삼아봤습니다. 7월 한 달 내내 냉방만 24도로 돌리셨을 때는 한 달 전력 사용량이 290kWh였습니다. 8월에는 한두 시간 냉방 24도, 이후 제습 26도 조합으로 돌리시라고 안내해 드렸더니 247kWh로 내려갔습니다. 냉방 시간을 갖다 치면 15% 절약한 셈입니다. 전기요금으로는 15,000원 가까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바람 방향 이야기입니다. 제일 쉬운 변화면서도 효과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 과학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바람을 위로 쏘는 일입니다. 제가 울산 삼산동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형 두 집을 동일 모델로 설치했습니다. 한 집은 아드님이 시원하려면 얼굴에 바람이 와야지 하면서 바람을 아래로 고정해 두었고, 다른 집은 제가 천장으로 쏘라고 직접 설정해 드렸습니다. 두 달 뒤 전기요금을 비교했더니 바람을 아래로 쏜 집이 15만 6천 원, 위로 쏜 집이 9만 6천 원 나왔습니다. 동일 면적, 동일 모델인데도 6만 원이 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닥만 시원하면 센서는 천장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실외기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반면 위로 쏘면 찬 공기가 천장부터 벽을 타고 내려오며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식힙니다. 실외기가 빨리 쉬어가니까 전기를 아끼는 겁니다. 바람 방향 버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리모컨에 삼각형 두 개 그려진 버튼이나 위아래 화살표가 그려진 버튼이 있습니다. 몇 번만 눌러서 화살표 표시가 위쪽으로 향하면 끝입니다. 혹시 우리 집 리모컨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 하시면 바람 세기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숨겨진 메뉴에 바람 방향이 나타나는 모델도 있습니다. 리모컨 이야기 나온 김에 가장 중요한 자동 모드에 대해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LG, 위니아 캐리어 종류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토, AI, 절전, 스마트 이런 글자가 들어간 버튼은 모두 동일 목적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RPM을 뚝 낮춰 전기를 최대 40%까지 절약해 줍니다. 일반 냉방은 마치 오래된 경운기처럼 쉬지 않고 풀가동합니다. 자동 모드는 첨단 버스 같은 거죠. 정류장에 멈추면 아이들링 상태로 RPM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릴까? 경기도 용인 32평 아파트입니다. 같은 에어컨 두 대를 각각 다른 방에 설치하고 한 대는 냉방 26도 고정, 다른 한 대는 자동 26도로 24시간 돌렸습니다. 한 달 뒤 전력 사용량을 보니 냉방 고정은 312kWh, 자동은 186kWh였습니다. 126kWh 차이는 요금으로 34,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누진제까지 더해지면 차이는 4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르신들, 리모컨에서 이 버튼만 눌러도 한 달 장보기 비용이 절약되는 겁니다. 단 자동 모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30분은 절대로 온도를 바꾸지 마시고 전원을 껐다 켜지도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이 실내 규모와 열 부하를 학습합니다. 자꾸 조작하면 잘못 학습해 이 집은 계속 더워지는 집이구나 하고 여겨 불필요하게 RPM을 올립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2010년 이전 완전. 정속형 제품은 자동 버튼이 있어도 내부는 정교하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낮에는 26도, 밤에는 27도로만 균일하게 놓고 사용하셔도 전략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자동 모드는 가끔 사람이 크게 늘어나거나 창문을 오래 열어둔 뒤에는 리셋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원을 한번 끄고 10초 정도 두셨다가 다시 자동 버튼을 누르면 초기 학습을 새로 합니다. 이제 햇빛 차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향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은 에어컨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커튼 하나가 에어컨 한 대 몫을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세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열차단 안마 커튼. 시중에 폭이 140cm, 길이 230cm짜리가 5만 원 남짓합니다. 색은 회색보다 밝은 은색 계열이 좋습니다. 둘째, 창문용 썬팅 필름. 1제곱미터당 만원 안팎인데 직접 붙이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면 알루미늄 버블 시트를 장마철에만 임시로 달아두는 방법. 집안이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지만 열 반사율이 높아 단기간에 체감 효과가 큽니다. 제가 경북 경산에 사시는 72세 할아버지 댁에서 실제로 측정기로 온도를 쟀습니다. 커튼을 연 상태에서 오후 3시 실내 천장 면적 온도가 32.5도, 커튼을 닫으니 29도였습니다. 3.5도 차이는 에어컨이 1시간 이상 덜 돌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기계 수명도 길어집니다. 다음으로 필터 청소 이야기입니다. 에어컨 앞 커버를 열어보면 납작한 망이 보이는데 그게 필터입니다. 손바닥으로 톡 치면 먼지가 폭폭 날릴 정도가 되어야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미 그 정도면 실외기가 20% 이상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달력 첫째, 넷째, 수요일처럼 날짜를 정해두고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청소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 패널 손잡이를 살짝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열린 뒤 필터가 앞으로 빠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한 방울 넣고 부드러운 솔질을 서너 번, 그리고 시원한 물로 여러 번 헹굽니다. 햇볕이 아닌 그늘에 세워두고 완전히 마른 뒤 끼우면 끝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한 달에 5만 원 이상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곰팡이 냄새가 사라져서 호흡기에 좋고 소음도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들숨날숨이 예민한 어르신들께 필터 청소는 단순한 전략을 넘어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전기요금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29만 2,900원, 2인 가구는 41만 2천원, 3인 가구는 53만 2,900원, 4인 가구 이상은 7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질환자, 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 세대원 중 한 명이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복지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작년에 제가 전북 정읍에 계신 74세 할머님 댁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은 전기요금이 무서워 여름에도 선풍기로 버티셨습니다. 제가 바우처를 알려드리고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써 드렸는데 그해 여름 전기요금이 8,400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켜셨는데도 말이지요. 지원액 자체도 좋지만 고지서에 감액이 표시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사라져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여기까지가 7가지 큰 줄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외출 90분 이하는 전원을 켜두기, 둘째, 냉방과 제습을 상황에 맞춰 번갈아 쓰기, 셋째, 바람 방향을 위로 올리고 가구를 비켜두기, 넷째, 자동 또는 절전 모드로 전환하고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않기, 다섯째, 오후 2시부터 5시 햇빛은 반드시 커튼으로 차단하기, 여섯째, 필터는 2주에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리기, 일곱째, 에너지 바우처를 꼭 신청해 정부 지원을 받기. 이 가운데 단 하나만 실천해도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7가지를 모두 지키시면 지난해 여름 12만 원이던 고지서가 4만 원 아래로 떨어진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미리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리모컨이 고장인지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리모컨은 수명이 있습니다. 버튼 접점이 닳거나 건전지가 약하면 신호가 제대로 안 나갑니다. 가장 쉬운 확인법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리모컨 발광불을 비추며 버튼을 눌러보는 것입니다. 눈에는 적외선이 안 보이지만 카메라에는 흰 빛이 반짝입니다. 빛이 안 보이면 배터리를 갈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리모컨을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실외기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필터가 막히거나 배수 호스가 꺾이거나 실외기 팬 주변이 먼지로 막히면 RPM이 올라가 소음이 큽니다. 필터를 청소하고 실외기 그릴을 먼지털이로 한번 쓸어 내려주세요. 셋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사용량이 350kWh를 넘으면 3단계 누진이 적용됩니다. 냉방 피크 시기에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자동 모드와 햇빛 차단을 병행하면 대부분 2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생활 루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에 기상 후 창문을 열어 밤새 식은 공기를 환기한 뒤 30분 내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자동 26도로 켭니다. 오전 9시에 가벼운 외출이 있다면 26도로 그대로 켜두고 다녀오고 10시 30분 귀가 후 집안이 시원한지 확인했다가 조금 덥다 싶으면 바람 세기를 한 번만 올립니다. 오후 2시부터 5시는 커튼을 완전히 닫고 필요하면 선풍기를 아래에서 위로 돌려 공기순환을 돕습니다. 저녁 6시부터 가족이 모이면 몸에서 열이 나니 자동 모드를 27도로 올려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밤 11시 취침 때는 송풍 모드나 제습 27도로 바꾼 뒤 선풍기를 약풍으로 돌려주면 온밤 동안 실외기가 쉬면서 전기를 아낍니다. 필터 청소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외기 주변 먼지 제거는 둘째, 넷째, 토요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댓글에 전기세 아낄 수 있는 좋은 정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더운 여름에 땀 흘리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길,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전기요금 걱정 내려놓으시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기사 조정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